자, 먼저 이제 내일 재보선 여야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것이 이제 부산 금정이죠. 조국 대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은 8번에서 7번을 국민의힘이 당선된 곳이다. 만일 민주 조국혁신당 단일 후보가 이기면 한 대표가 당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거다. 설사 이겨도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 역시 큰 위기에 빠질 거다. 그 이유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가만두겠냐라고 했거든요. 일종의 뭐 선거용 발언인 것도 같지만 또 여권 교란용 이관계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뭐 부산 금정에서 과연 어느 당이 이길지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고요. 정말 졌을 때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지 먼저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변수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저는 조국 그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총선 때 조국 대표가 부산에 가서 부산이 다 디비졌다. 사실은 부산이 다 디비질 뻔했죠. 연제, 수영, 해운대까지. 낙송 우리 저 김두수 뭐 우리 위원장 저 형님도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 낙동강 벨트는 물론이고 제가 지난 총선에서 한 4석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조국 대표의 그런 오지랖 넓은 발언 때문에 부산 경남이 마지막 어떤 그 수성하려고 하는 반작용이 강해져서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낙동강 벨트까지 뺏긴 원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가 이간질을 한다고 해서 이걸 이간질로 느낄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당이 심각해지겠네라고 하는 보수의 어떤 위기 의식을 불러오어서 결국에는 넘어질 것 같은 부분도 실제로 안 넘어지게 하는 역효과가 있다. 그는 마이너스 손이 되고 있다. 조국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 금정이 이 격전지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과 윤 정부가 얼마나 못하냐라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가 뭘 못하냐? 저는 부산 금정구는 누구의 땅입니까? 김세연의 땅이에요. 그리고 장제원이 옆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번 그 소위 격돌이 되고 있는 부산 그 금정구의 유세전에 국민의힘 유세전에 김세연이 나왔냐, 장제원이 나왔냐 이것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당이 위기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당이 한동훈이 와서 돌아다닌 것보다 김세연이 무대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세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진짜 이길 생각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경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선거는 뚜껑을 까봐야 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되는 거고요. 조국 대표님 말씀이 이제 최소한 뭐 이웃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뭐 강하게 말씀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듣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좀 오만한 말씀이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지지율이 안 좋고 또 대통령실 관련해서 뭐 여러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지자들 또 이제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도 조금 불편하신 대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틀의 맥락 속에서는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평소 같으면 쉽고 가볍게 이길 수 있는 또 선거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냥 가볍게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데가 접전지로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 동분서주하고 현장에서 선거운동 지지하느라고 굉장히 애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표 안쓰럽다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뭐 부산 금정 주민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잘 못한 대목도 많이 있지만 또 저희들 내부에서도 또 잘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의견들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고 저희들에 대해서도 조금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좀 지지와 성원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경현 의원님이 이제 이 틈에 또 실속을 차리셨네요. 자, 그런데 저는 뭐 다른 부분보다 지거나 이길 수 있는 건데 선거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가만두겠냐라고 했거든요. 이 표현은 좀 적절합니까? 일단 아니 60% 이상의 지지를 받은 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보궐선거라고 하는 특징을 최대한 이용해 보겠다, 활용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라는 게 원래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뭔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이제 격렬한 감정적 어떤 결과로 되고, 그러니까 첫째 뭐 내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뭐랄까요, 상대가 미워서 다른 사람을 찍는데 분노 투표 또는 이렇게 되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뭐 공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선거에 이제 많이 작동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특히 재보궐은 투표율이 낮으니까 아주 적극적 지지층을 동원하기 위한 이제 그런 행태에 통해서 야권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걸 굳이 한동훈 대표를 뭐 공개하는 또는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적자적 야권 지지자에게는 비추겠지만 조금이라도 이게 이 검정 구민을 생각하면 이런 식 발언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결과는 결국은 낮은 투표율 내에서 예를 들면 이기여식을 느낀 여권표가 나오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이하로 나오는 그 20%대에 나오는 이 지지율에 대한 야권의 분노가 조직되느냐, 그 차이라서 실제 이제 예측은 불가능한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도 보고 정치를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신은기 대표. 근데 여기 이제 금정구가 사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좀 보면 국민의힘이 62%까지 얻었던 상당히 그 좀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선거를 치름에도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좀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 초반 기세 자체가 좀 많이 밀려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선거의 3요소 중에 구도, 인물, 바람인데, 이 구도라는 게 그 야권 입장에서는 단일화로서 일단 해결이 좀 된 면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바람 부분에서도 사실상 지금 정권 심판에 대한 바람이 클 것이냐, 아니면은 윤석열, 한동훈 이 투톱 체제를 지키겠다라는 바람이 클 것이냐, 이건 뭐 딱 보면 딱 답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투표율이 재보궐 선거를 감안하고 또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거의 본질이지만은, 저는 나오신 분들이 어떤 뜻과 희망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 현실의 정치판에서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 특히나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 그리고 당정 갈등, 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관련 댓글 다양하게 올라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아마 똥줄이 탈 겁니다. 6번째 방문하는 걸 보면 그런 의견. 조국 대표 바람이긴 하지만 영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의견. 질 수 없는 부산에서 지면 당연히 당대표 물러나야겠지요. 이런 의견. 이번 선거의 이슈 메이커로서 한동훈은 대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셀카놀이만 하고 다닙니다. 반면에 금정에서 진들, 그게 한동훈 당대표 잘못인가? 윤통과 김건희 때문이지. 부산 정서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부산은 안 변한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심판을 안 도와줍니다. 주워 담지 못할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돌아가신 구청장 고인 모독 발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영광에서 지면 그럼 물러나는 건가요? 또 이런 뼈 있는 댓글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말은 이제 부산 금정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술 먹은 선장에 비유를 했죠. 권력은 먼 바다를 향해 가는 배와 같은데 선장이 매일 술 먹고 내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 몰라. 또 지도도 볼 줄 모르면서 너 나랑 잘 알지? 항해해봐. 하면 항해가 되겠냐? 이제 뭐 이 내용은 2차로 윤석열 정권을 좀 총선에 심판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라면서 또 탄핵을 암시를 했고요. 매일 술 먹는 선장에게 항해를 맡길 수 있냐 이렇게 이제 그 비판의 칼날을 세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비유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제 역공을 당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어찌 함부로 술 먹은 선장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죠. 이제 사실 윤 대통령은 평소에 이제 술을 즐기시는 걸로 뭐 이거는 뭐 거의 사실처럼 알려져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정권 심판론에 딱 들어맞는 최적의 비유를 한 건지 아니면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했듯이 한 두 번쯤 생각하고 다른 표현을 찾았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자책골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거든요. 신은규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사실 정치인들 중에 음주운전 전과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정말 이제 국민 눈높이랑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는 변론으로 저는 사실 뭐 이재명 대표도 음주 전과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여러 차례 선거에서 이미 다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걸 뭐 재탕 삼탕 하는 거는 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비유 자체를 놓고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그걸 비유해서 쓴 건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을 볼 때 이거는 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거의 무면허 운전까지 같이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표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모든 헌법 체계가 규정해 놓은 시스템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엄청난 걱정과 또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저는 사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이재명 대표의 이런 평가가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많은 부분에선 저는 공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이 좀 반론 좀 하시죠.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지나친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을 못하는 거죠. 적시에 적절한 표현을 못하는 거고 머릿속에 사고가 굉장히 고루한 옛날의 좌표가 맞춰져 있는 거죠. 아니,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물고금 전기부문 당하는 일 뭐 이런 말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우리 다 떠들잖아요. 보면 윤석열 대통령 술꾼이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떠들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김건희 여사 가지고 아니 그 명태균 씨 보면 오늘 아침에도 어디 뭐 방송국하고 뭐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것 같던데 별 얘기를 다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옛날에 조국 대표가 있어요. 무슨 검사 70명을 동원해 갖고 자기를 수사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시스템 수사가 된 지가 대한민국이 시스템 국가가 된 지 벌써 10년, 20년이 다 돼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는 거지 대통령 한 사람이 이걸 인권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도 좌표 얘기 잘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일, 민주당 정권에서 했었던 일 얘기해 볼까요? 통계청장 가르치셨잖아요. 예. 보건복지 관련해서 무슨 그 복지 지표가 정부에서 뭘 하는 게 좀 안 좋은 수치로 나오니까 그 지표 기준 요소를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통계청장이 그건 핵심 팩터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이랬더니 사람 자체를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아예 통계 만드는 기준 기법 자체를 아예 바꾼 거 아니에요. 보면 이게 계기판 자체를 조작했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시끄러운 게 윤 대통령이 조금 뻣뻣하고 국민들 앞에서 딱딱하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조금 뭐랄까 좀 진심으로 국민들을 섬기는 듯한 태도가 없다.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의 논란이고 국정의 핵심을 가지고 보면 밖에 나가서 원전 수주하지, 방산 수주하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중국에 대해서 수출 적자로 무역 적자로 돌아섰던 거 이제 다 이제 흑자로 다시 반전했잖아요. 보면 거시경제 지표 좋지. 문정부에 비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두 분 윤석열하고 김건희라고 하는 이 두 분의 어떤 자세나 태도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특히 이제 어떤 민주당에 의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지.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국정의 성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슨 통계 수치를 조작했던 사람에 속해 있던 정당의 당대표가 뭘 술꾼이라고 비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뭐 선장이 이제 술은 먹었지만 좌표도 제대로 보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가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계기판을 바꿨다면 이 새 선장은 계기판을 읽을 줄은 몰라요. 시스템을 바꾸지는 않지만 시스템 자체를 이용할 생각도 없고 이용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시스템은 누가 돌리고 있냐? 여사가 돌리고 있거든. 실제로 그런 게 핵심이잖아요. 그냥 선장님은 술만 먹고 있고 조타수가 와가지고 직접 핸들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시스템을 완벽히 모르니까 시스템을 옆에서 이제 주접 떠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명태균도 있고 해서 다양한 어떤 제2항해사들이 들어와서 시스템을 돌리는데 그러니까 자꾸 뭐 비선이 실선이니 뭐 기관사가 왜 항해사 노릇을 하나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현실인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보면 이 금정구청장 선거는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고 다음 있을 부산의 지방선거, 부산시장을 비롯한 전체 지방선거에 말하자면 잣대가 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다 긴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나 이렇게 오셔서 너무 띄워요. 이게 마치 대통령 뽑는 선거처럼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 냉정히 보면 구청장 선거는 구민들이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하고 뜻이 맞느냐를 뽑는 선거일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너무 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실제로 보면 이 금정구라는 거는 사실은 동래구에서 소위 김세현 아버지를 위해서 분구시켜 준 거예요. 사실은 동일벨트라고 한 영역 아예 봉건적 제도 하에 있는 곳이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갖고 온 적이 있죠. 크게 다 지방선거에 확 끌어왔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그 구청장 출신들이 많아지면서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이 어렵게 된 배경이 된 거죠. 스펙을 다 구청장 출신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개연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남이라 하더라도 TK 지지율과 PK 지지율은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PK는 정말 확 바뀔 수 있는 성향이 있거든요. 굉장히 국민의힘이 조심하게 다뤄야 돼요. TK는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근데 PK는 반은 야성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더 야도였죠. 사실은 뭐 4.19나 이런 거 마산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두수 원장님. 일단 초점을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국감을 그 김건희 여사 쪽에 맞췄지 않습니까? 발언도 사실은 금방 김영주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에 맞출 게 아니라 국감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 쪽을 집중 공개해야 되는데 계기판을 조작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다라는 쪽에 맞춰야 되니까 초점이 빗나갔고 비유를 들도 해필 이제 술을 들다 보니 본인도 이렇게 걸렸고 그러니까 뭔가 날카로운 뭐 칼로 한번 공격을 했다고 싶은데 그 칼이 자기에게도 항해 있는 일종의 뭐랄까 손잡이에도 칼날이 달려 있는 그런 행태에 약간 뭔가 크게 공격했는데 자기 손도 다친 이런 행국이고요. 일단 뭐 이런 부분을 그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세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초점이 투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본인의 이제 대선 후보적 자기 싸웠던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음주 선장 관련해서도 재밌는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이 술 먹은 것보다 가로 열고 윤석열, 술 먹고 운전한 쪽이 가로 열고 닫고 이재명 더 나쁘죠.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도 당신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재명 대표를 칭한 것 같습니다. 세 글자로 윤 대통령은 윤술통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진짜 선장은 김여사 같은데 물음표. 술 먹은 선장이나 음주운전 전과자나 50보 100보다 이런 의견이요. 조타수 발언 짱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니께 배가 산을 가지에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또 이 촌철살인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김세연에게 라이벌 의식 느끼나 한동훈 이런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두수 원장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포탄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이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난 10일 날 이 문체위 국감에서 양문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던 상춘제 오찬 간담회 때 이 가야금 연주 등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특혜성 공연이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승 판사 앞에서처럼 공짜 공연을 시키느냐, 이분들이 기생이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생집이 됐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제 결국은 국악인 20여 명이 뭐 회견 열어서 사과를 했고 10명이 명창한 눈물까지 흘리게 됐습니다. 결국 양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조타수라 보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피번 케이스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그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자리가 비었잖아요. 보면 네. 관객석이 네. 원래 지금 주한 외교사절들을 모시고 그 공연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중동 정세가 복잡해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외교사절들을 모시기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래서 그러면 그냥 촬영만 하고 찍어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 그 김 여사 쪽에 이제 일정이 비어 있고 이래서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찍으시는 분들 공연하시는 분들 좀 격려라도 좀 해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이제 가게 된 경위가 뭐 그렇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양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방송 같이 많이 하고 이랬는데 국회의원 하시려면 좀 점잖은 표현하고 또 발언 하나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좀 심층적인 심사숙고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김경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KTV 공연에 네, 이제 네. 단독으로 공연했다는 것 같고 네. 요건 또 상춘제 오찬에서 이제 별도로 또 했다는 겁니다. 다른 그런데 사건이군요. 네. 이 기생이라고 한 발언이 이제 이렇게 파장을 불렀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양 의원이 사실은 그 말하자면 문광위에 있을 만한 어떤 문화적 소양이 안 되는 거죠. 전통 문화 공연하는 분들하고 또 기생이라 하더라도 기생도 그렇게 우리가 뭐 무조건 무슨 요즘에 생각하는 기생하고 또 원래하고도 다릅니다. 그리고 표현도 평소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가 그냥 표현도 나온 거 아니냐. 좀 솔직히 더 심하게 생각하면 마치 뭐 국악을 하는 사람들을 술집에 가서 옆에서 노래 부르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고요. 또 솔직히 얘기하면은 문화예술인들도 또 국악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직종에 따라서 대통령 만났을 때 좋은 공연을 보이면서 자기 지위를 확보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실은 국회에서 많은 세미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와서 또 공짜 퍼포먼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왜 재능 기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자기 개인의 탤런트를 대통령 앞에 마음껏 뽐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명예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꼭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줬냐 안 받았냐 이런 것이 더 이중적으로 더 그 폄훼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가 기뻐서 춤추는 것조차도 꼭 돈 받아야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양 의원 스스로가 쫓기는 입장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자기 딸을 빌미로 한 대구에서 대출 사건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기 말을 사실은 조심하고 침묵 모드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기죽지 않는다 뭐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발언이 더 세지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에까지 이어지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실수나 양문석 대표의 발언 실수나 다 피의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참 양문석 의원이 제 고향 후배고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최초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참 말하기 뭐하지만 아까 옛말에 이제 3, 4, 1원이라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2번이라고 아까 또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 KTV와 또 여기 보니까 상춘제까지 연결돼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이 용산의 뭐 무관중이었다 이런 게 다 거짓이 드러난 이 좋은 소재를 본인의 이런 말 한마디로 하니까 좀 더 신중한
좀 더 품위 있는 국회의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